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기하이고요. 현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전 영대가 함께 공부한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기하 마지막 개념입니다. 9의 방정식 같이 한번 공부해본 시간 내에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9 내용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 마지막 개념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사실 우리가 평면에 사실 원어 봤던 거 이제 한차원상에서 이제 9도 확장이 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마찬가지로 개념이랄 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이제 그 개념 주어를 탁탁탁 보시고 나서 문제 좀 조용한 연습만 잘 해주신다면 사실 9 같은 경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개념까지 좀 힘내주시고요. 전 교과서 143쪽에 있는 같은 개념부터 좀 정리 좀 해보고 나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원의 정의해보죠. 원 정의가 뭐였냐면요, 동그라미도 맞지만 원 정의는 뭐였나요? 그쵸?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2차원 평면상에서 보는 거였었고, 사실 이제 이걸 우리가 벡터 단어에서 벡터를 가지고 또 표현했었죠.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9는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쨌든가 좌표 공간상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9가 있다 생각해보죠. 9가 한번 있다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중심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9의 정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9 위에 한 점이 있겠죠. 한 점이 있어요. 여기가 제가 요 점을 제가 P라고 두겠습니다. X, Y, Z와 두고요. 그리고 그 9의 중심이 있겠죠. 그쵸? 자, 이 9의 중심을 제가 뭐라고 둘까요? C라고 두겠습니다. 센터가 C라고 두고요. 요 제가 좌표를 A, B, C라고 둘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 뭐냐면 요 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결국 9는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거리가 다 뭐가 되는 거 다 일정합니다. 그쵸? 다 일정이야. R로 다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거리 즉 결국 선분 CP 길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R로 일정한 거예요. 그쵸? 결국 CP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더 넓게 쓸 수 있다. 그쵸? 두 점짜리 거리 배웠잖아요. 따라서 얘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더하기 Z-C 제곱이 뭐가 된다? R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R인 9의 방정식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죠 사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1 때는 사실 제트좌표가 없었어요. 그쵸? 그 단순히 x-a제곱 더하기 y-b제곱 r제곱이 뭐였어요? 중심이 a, b 1이었어요. 그쵸? 이번에 그게 1이 아니라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9로 간다는 것까지 좀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9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상사 이렇게 착하게 주진 않아요. 그쵸? 자, 보통 어떻게 주냐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제 주느냐 문제인데요. 이제 보통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방정식을 가지고 줍니다. 자, 무슨 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6z 그리고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가 9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네, 9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9라고. 여기 0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럼 이게 무슨 도형입니까? 근데 우리가 일일이 좌표를 대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봤었냐면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2차 곡선을 배울 때도요. 2차 곡선에서 이런 게 뭔가 방정식이 좀 어떻게 됐었죠? 그쵸? 뭔가 완전 제곱식 묶어가지고 그냥 했었습니다. 그쵸?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형태를 본 다음에 이것이 포물선인지 이것이 타원인지 이것이 쌍곡선인지 보는 거였어요. 그쵸? 마찬가지는 여기서도요. 적절히 완전 제곱식으로 묶은 다음에 정리해보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인 거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더하기 1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더하기 1이 필요하다고요. 그쵸? 당연히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묶여지죠. z-3이 제곱으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1 더하기 1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뭐가 되는 거다?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z-3의 제곱 얼마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1,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얼마? 루트 2인 9가 되는 거죠. 9. 이해 가시죠? 결국 뭐냐면 이러한 형태, 즉 정리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뭘 떠올리자?
그쵸. 뭔가 이게 9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2분의 a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리 좀 해볼게요. 보시면 일단 이렇게 묶을 수 있죠. x제곱 ax 그리고 y제곱 by 그리고 z제곱 cz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초록색만 보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되는 것이고 그리고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될 것이고 c 플러스 2분의 c의 잠시만요. z가 되겠죠. 여기가 z 플러스 2분의 c 제곱이면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4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맞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얘가 뭐가 된다? 바로 뭐가 되는 거다?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요거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d가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 좀 기억하시면서요. 저거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쪽이냐면요. 144쪽이고요.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1이고요. 반지는 키가 2인 9이요. 코너 끝났죠. 어떻게 하자. 그쵸?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얼마? 반지는 제곱 4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4, 마이너스 2, 2이고 원점을 지난대요. 그럼 반지름이 안 줘져 있네요? 그럼 뭐 넣으면 뭐 두는 거예요? R로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얘는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z-2의 제곱이 r제곱인데 얘가 뭘 지난다고요? 0,0,0을 지난다고요. 그쵸? 따라서 x, y, z 모두 얼마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0을 대입해주게 되면 r제곱은 16 더하기 4 더하기 4여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 얼마? 24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점을 지름 양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벡터에서 비슷한 문제 봤었는데요. 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공간 벡터를 배웠다면 사실 벡터의 관점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내가 지금 공간 벡터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벡터를 풀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풀자? 결국 우리가 고1 때 했던 것처럼 중점을 구하고 반지를 직접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일단 이것이 지름 양끝점인 거니까 결국 구의 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분 A, B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결국 1대1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쵸? 결국 중점 구해보시면 M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분의 5 더하기 1, 2분의 1 더하기 3, 2분의 6 더하기 2가 되어서 따라서 얘가 얼마? 3 되는 거고요.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3, 2,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반지는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반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는 그쵸? 얘는 그냥 선분 AM의 길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길이 구해보시면 루트 5-3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플러스 6-4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시면 결국 4 더하기 1 더하기 4인가요? 그쵸?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 했죠? 결국 구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z-4의 제곱이 얼마? 그쵸? 얘가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네. 자, 2번 풀어봤고요. 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나왔네요. 자, 다음 방정식 세타에는 구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2x 될 것이고요. 그리고 y제곱 플러스 6y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z제곱 마이너스 6z가 될 것이고요. 6 넘길게요. 우변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남의 숫자를 맞추시면 하면 돼요. 맞출게요. 숫자를. 얘는 더하기 1이 될 것이고요. 더하기 9가 될 거고 얘도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9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딱 정리해보시면 결국 얘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3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다?
그쵸? 얘는 7, 9, 16, 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결국 중심 좌표 얼마? 여기 중심 쓸게요. 중심은 얼마나면 지금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요. 잠시만요. Z 여기 빼기 3이겠죠? 죄송해요. 여기가 Z 빼기 3이에요. 3이 될 것이고요. 반지름 얼마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 가볼게요. 마찬가지죠. 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y제곱 플러스 8y 그쵸? 그리고 z제곱 그리고는 16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4 얘는 더하기 16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하기 4 더하기 16 따라서 얘는 36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쵸? 정리해보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z제곱은 z-0의 제곱인 거죠. 얘가 얼마다? 3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중심좌표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이 되는 것이고요. 반지는 얼마? 6인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세 번째 가볼게요. 마찬가지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6z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꾸 정리해 주시게 되면 여기는 더하기 4가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9가 되겠어. 따라서 더하기 4 더하기 9. 얘는 얼마? 13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해보시면 결국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 플러스 3의 제곱이 얼마? 13인 것을 알 수 있어가지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2, 0,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루트 13인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 다음 이제 소단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조 1번입니다. 다음 구입 방정식에 대해서 중심이 좌표하고 반지름 길이가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얘는 뭐 중심 얼마? 0,0,0이고요. 반지름 얼마? 루트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연결해주게 되면 니은하고 A가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중심 얼마?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따라서 얘는 니을하고요. 반지름 얼마? 2가 되겠죠. B도 연결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 갈게요. 3번은 방금 했던 문제 똑같은 문제죠. 해보시게 되면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쓸게요. 여기 z제곱 플러스 6z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시면 요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1 될 것이고요. 더하기 4 더하기 9가 되어서 요에는 1 더하기 4 더하기 9 얼마인가요?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x-1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3의 제곱이 얼마다? 얘가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중심 얼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 것이고요. 반지는 얼마? 루트 14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을하고 아니죠. 디귿하고 C를 골라주면 되겠죠. 디귿하고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 똑같은 문제죠. 결국 9에서 주의 중심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되 결국 뭐 구하는 문제? 결국 중심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식 변형할게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 y제곱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14z 되는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7로 두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더하기 1 그리고 얘는 더하기 49가 되겠죠. 따라서 더하기 1 더하기 49. 정리해주게 되면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요 얼마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 33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나요? 자, 따라서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7의 제곱이 33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심이 얼마? 중심이 좌표가 그쵸? 마이너스 1, 0,7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거리 구할 수 있겠죠? 거리는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어가지고요. 루트 50이어서 정답 얼마다? 5루트 2라고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9가 Z축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주어식부터 좀 변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구를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중심하고요 반지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쵸?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결국 요식 변형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z제곱 더하기 10z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넘겨주신 마이너스 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딱 정리해보시면 여기 더하기 9가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16 더하기 여기가 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딱 정리해주게 되면 여기도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가 되겠죠. 딱 정리해보시면 결국 x-3의 제곱이고요. 이거를 y-4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5의 제곱 요것이 얼마 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50-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걸 사실 우리가 공간상에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공간상에 중심을 3,4,에서 찍고 9에 그린 다음에 심지어 이는 9의 반지름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쵸? 자, 이럴 경우에 항상 뭔가 필요한 것만을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것만. 무슨 말이냐면 일단 9를 그려볼게요. 결국 여기 이제 제가 9를 그려보게 되면요. 문제 상황은 뭐냐면 지금 9하고 Z축이요. 한 점에서 만난대요. 뭐 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9의 중심이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9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 중심부터 거리가 수직이 나고요. 그쵸? 여기가 Z축인 거예요. 되었죠? Z축일 때 결국 보시게 되면 이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3, 4,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이 중심으로부터 Z축에 뭐 한 거예요? 지금 수선의 발을 그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수선의 발을 그었다? Z축은 뭐죠? 지금 X좌표, Y좌표가 모두 얼마? 0인 거예요. 따라서 이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0, 0, 마이너스 5죠. 따라서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예요. 자, 근데 또 보니까 이 5가 뭐냐면 지금 하필이면 또 9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그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건 결국 요거 되겠죠. 근데 이건 지금 r 제곱인 거니까 그쵸? 따라서 50-k가 얼마 될 수밖에 없다? 2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 정답입니다. k는 25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항상 공간 위에 모든 도형을 표현하려다 보면 사실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생각하자? 그쵸?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자는 것까지 좀 기억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같이 한번 문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갱과 같이 반지름계 같은 구 4개를요, 서로 접하도록 쌓아놨다고 합니다. 자, 각 구의 중심 연결하는 도형은요, 정사면체고요. 첫 번째 층에 놓인 세 구의 중심 좌표가 각각 0, 0, 3, 0 쭉쭉쭉 나와 있을 때, 두 번째 층에 놓인 구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일단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거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될까? 자, 결국 이게 지금 이 도형, 점선을 표시하는 도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사면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맨 위에 있는 2층에 놓인 구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 결국 뭘 구하는 거예요? 반지름하고 중심을 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걸 결국 이용하셔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일단 그러면 사실 뭐부터 구해볼까요? 반지름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는요, 이 4개의 구가 모두 반지름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 구한 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쵸? 해볼게요. 일단 정사면체 성질이 뭐죠? 정사면체 성질?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에요. 그 모든 면이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쵸? 그 다음 결국 뭘 알 수가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요 건이나 이 건이나 다 같은 거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잘 보시면 결국 이 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나면 바깥에서 외접하는 거예요. 외접. 왜냐면 문제에서 뭐냐면 서로 접한다고 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구가 구하고 이 구가요 이렇게 바깥에서 접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지금 보시면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을 했대 이런 식으로. 그럼 보세요. 여기 볼게요. 이 좌표를 볼게요. 이 좌표가 지금 뭐냐면 3루트 3,0,0이 되는 것이고요. 이 좌표가 지금 뭐냐면 0,3,0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반지름의 2배죠.
왜냐하면 얘도 반지름이거든요. 9의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에요. 이게 똑같다고 지금 길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반지름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거리 구하시면 돼요. 그쵸? 따라서 거리 실제 구해보시면 얼마 되는 건가요? 루트 27 더하기 9거든요. 그래서 얼마? 6인 거예요. 결국 9의 반지름이 얼마인 거예요? 3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되셨나요?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다?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3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되었어요?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중심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럼 중심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보시면요. 자, 일단 중심을 모르니까 A, B, C라고 둘게요. 그럼 보세요. 정사면제 성질이 뭐라고요? 각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요. 그러면 이 중심으로부터 중심 연결한 거리가 모두 다 같아야겠죠. 얼마도? 6으로 같아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리가 6이었거든요. 그쵸? 6이었기 때문에 모든 편끼리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보시면 얘도 지금 뭐냐면 결국 두 구의 중심이 연결하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것이고 얘도 얼마? 6인 거고요. 얘도 얼마? 6인 거예요. 그거 이용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결국 두 점 사이 거리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가볼게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 그쵸. 지금 거리가 6인 거니까 36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원래 루트 취한 것이 6인 건데 제곱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는 a-3루트 3의 제곱 그리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다? 얘가 36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더하기 c제곱 얼마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36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좋아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시면요. 저는 이거 볼게요. 이 두식. 지금 보시면 결국 두 개 다 제곱은 36인 거니까 이 두 개에서 결국 같다고 둘 수 있죠. 결국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c제곱하고 a제곱 플러스 b-3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이 같은 거여서 소거돼요. 따라서 b제곱 플러스 6b 더하기 9하고 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9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b가 얼마 확정이 되는 거예요? 0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되었죠? 자, 이제 정리합시다. 그럼 b가 0이에요. 대입할게요. 0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인가요? 27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식 a-3루트 3의 제곱 더하기 c제곱 얼마? 36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c제곱 되겠죠? 죄송해요. 여기가 c제곱이죠. 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 c제곱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c제곱이 지금 27-a제곱이고 여기서 정리해보게 되면 c제곱이 36- 잠시만요. 네, 이렇게 갈게요. c제곱이 36-a-3루트 3의 제곱인 거니까 결국 두 개를 또 같다고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거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7-a 제곱 될 것이고요. 36-a 제곱 그리고 플러스 6 루트 3a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7인가요? 그쵸? 마이너스 2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걸 여기 사라진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6 루트 3a가 얼마 된다? 그쵸? 마이너스 10, 여기 18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a가 얼마인가요? a가 루트 3인 것을 확정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c제곱이 얼마? c제곱이 지금 거기에 되면 여기 오른쪽에서 볼까요? 왼쪽에 쓸게요. c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지금 결국 27-3이어서 24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네, 보게 되면 결국 c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면 c가 z축 지금 양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 때문에 c는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c 같은 경우에는 2루트 6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반지름이 3이 되는 것이고요. 중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면 루트 3, 0, 2루트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구하고는 9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x-루트 3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y제곱 플러스 z-2루트 6의 제곱 얼마다 정리해주시면 9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마지막 4번 문제 조금 계산 좀 빡빡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연습을 좀 해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막 개념은 사실 뭐 크게 별거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좀 내용들이 반드시 있었으면 거기 때문에 일단 확실히 다 기억해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특히 요 공간 도형, 공간 좌표 같은 경우는요. 중1, 2, 3에 배웠던 도형식이 은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나올 때마다 확실히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중단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총 11문제 정도 있는데요. 아마 문제가 풀만하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살짝 조금씩 좀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지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 좀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고민해보시고 나서 안 풀릴 경우 저같이 푼 다음에 복습할 때 혼자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이제 중단원 문제 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